저 역시 정강이 쪽이 자주 아팠고 발가락 사이가 불편해서 고등학교 때 왜 그런가 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이상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강이 쪽에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있습니다. 정강이 쪽에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기능, 즉 족배 굴곡 기능과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서 보행 시 땅에 끌리는 걸 방지해 줍니다.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정강이 통증도 전경골근의 대표적인 통증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경골근이 과긴장되거나 손상이 된다면 발이나 발목, 정강이 등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발목 안쪽이나 발등이나 발가락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경의 문제까지 결합된 경우입니다. 저 역시 정강이 쪽이 자주 아팠고 발가락 사이가 불편해서 고등학교 때 왜 그런가 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이상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보통은 지속적인 과사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거나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할 때, 또는 운전을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하다 보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강이 통증에서 잘 알려진 손상이 있습니다. 바로 신스플린트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말이 어렵죠? 신이라는 건 정강뼈를 의미합니다. 즉, 뼈 쪽에 통증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마라토너나 스케이트 선수분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충격이 정강이 뼈에 그대로 걸리는 작업 및 운동 등에서 발생하는 골막 손상입니다. 이 증상이 오래되면 피로 증후군이나 피로 골절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지면에서 오는 충격들이 뼈 쪽에 걸리는 거예요. 빙상 같은 경우 지면이 딱딱하죠. 마라톤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달리다 보니 충격들이 누적이 됩니다. 물론 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특히 평발분들이 뛸 때 이런 손상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뛸 때도 손상이 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는 주변에 아이스팩을 해주시고 무조건 휴식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무리하게 운동하다가는 피로 골절까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은 전경골근보다 약간 더 외측에 있는 비골근 부위 손상입니다. 대부분 종아리 외측에 통증이나 당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단 비골근은 족저 굴곡이나 외방 기능을 같이 해주는데요. 반면에 제산 비골근은 족 배굴곡과 외방 기능을 보조해주죠. 그리고 정강이 쪽에 통증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획증후군을 들어보셨나요? 이전에 문근영 배우님께서 알았던 증상이라 조금은 알려져 있죠. 제 근육경련 영상을 다시 보시면 구획증후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은 근막으로 쌓여 있어 여러 근육이 모여 구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아리를 예로 들어보자면 구획 안에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한 운동이나 충격으로 이 구획의 압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는 경우를 구획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급성으로 진행되면 괴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만 대부분 만성화된 구획증후군이 많습니다. 압력이 높은 부분에 도침 치료를 해주면 쉽게 호전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부 손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정강이 쪽 증상은 신경 증상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척추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척추신경을 빠져나온 그 이하 부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비골신경은 발목의 외반을 담당하는 근육과 정강이 발등 쪽의 감각을 지배합니다. 이에 반해 신비골신경은 발등을 족배 굴곡시키는 역할과 엄지를 굴곡시키는 근육을 지배를 하고 엄지발가락 주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쪽 부위가 손상되면 정강이 쪽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조금 뻐근하고 그냥 감각이 불편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전경골근의 위축까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손상이 언제 많이 나오냐고요? 가장 흔한 이유는 발목을 세게 발이 뒤집어질 정도로 다치는 경우입니다.
발목 염좌에 대한 건 이쪽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발목을 삘 때 발목 인대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잡아주는 근육과 신경 모두 타박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주변에 인대만 아픈 것 뿐만 아니라 정강이까지 당기고 뻐근하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신경이 자주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총비골신경이 비골두를 타고서 돌아 나오면서 신경이 갈라진다고 했었죠. 이 과정에서 자주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세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마르시고 잘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코어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 있으실 때 복압을 주고 버티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 힘이 빠지게 되고 골반이 앞쪽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지금 힘을 다 빼신 건가요? 네. 이 자세가 편하세요? 네. 네. 이렇게 유지를 할 때 이쪽 전 경골근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일을 할 때 작업대가 많이 낮거나 카운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카운터에 벽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자세에서 벽에다가 기대서 계속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쪽이 엄청나게 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상황에서 족배굴곡, 족저굴곡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슬리퍼나 본인의 발 사이즈보다 큰 신발을 자주 신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걷는 과정에서 자꾸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쪽에다가 곽인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쪽 정강이 쪽에 통증이 쉽게 나옵니다. 보통 신스플린트라고 하는 병은 이쪽 정강이 쪽 근육 말고 안쪽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골인데요. 이쪽 부위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옵니다. 일단 이 증상은 논외로 하고 이쪽 바깥쪽이 땡기고 불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칭법과 신경이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지나고 있는 신경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위에 눌러줍니다. 이때 강한 힘으로 압박을 주거나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발을 까딱까딱 계속 움직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이 압박된 걸 풀어주는 거죠. 마사지볼에 올라타고 막 문질러 주거나 혹은 폼 롤러로 세게 눌러주는 건 그때는 시원하시겠지만 신경의 손상이 더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바깥쪽에 천비골신경이 불편하다 라고 하면 누른 상태에서 발을 다시 움직여 줍니다. 또 아래쪽이 좀 불편하다 하면 꽉 눌러준 상태에서 또 움직여 줍니다. 이쪽 정강이가 너무 쑤셔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법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마치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 순간의 동작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넘기는 상태에서 쭉 늘려주는 거예요. 쉽게 하시려면은 벽에 기댄 상태에서 이쪽 발을 최대한 늘려주세요. 그렇다고 체중을 너무 싣게 되면 손상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테이핑은 근육의 방향대로 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안쪽에 하나랑 바깥쪽에 하나를 붙여주는데요. 세게 늘릴 필요 없이 쭉 하나는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지지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쪽이 뜯어질까 좀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감싸주셔도 됩니다. 어떤가요? 정강이 통증이라도 이렇게 많은 구분이 있고 증상이 될 수 있는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증상이 얼마 되지 않거나 가볍게 불편하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칭법과 신경이완법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불편하다 혹은 만성화된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다 하는 경우는 도침치료와 한약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